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수정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정벌 보통 우리가 많이 입식하는 저기가 딸기, 수박, 참외, 멜론 이 정도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좀 더 수정벌은 어떤 저기로 수정을 하고 있나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매개곤충 양성 서양종, 동양종 공통인데요, 이게. 예, 보면은, 이제 연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24절기라고 그러죠. 예, 24절기 이제 이렇게 봤을 때에 보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입춘경에 이 봄벌 깨우기를 하죠. 그죠? 예, 근데 이때쯤이면 이미 참외는 입식이 저기 1월 말경서부터 입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예, 그래서 봄벌 깨우기 할 때 이제 축소도 좀 해주고, 예. 그때부터 산란이 들어가면 육아 온도가 필요하니까 필수적으로 34.5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육아 온도가. 예.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세력이 좀 약하다 그러면 압축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벌 관리 철저히 하고요. 중소 이제 이 경칩 저기가 되면은 이제 증소가 시작되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질병 관리가 되고 충분히 되면은 예, 딸기 하우스 이제 벌을 빼는 거죠. 그때쯤에는 예, 또 서서히 벌을 빼낸 그런 적이죠. 그러면서 매개벌 이제 점검 후에 뭐 소각하고 또는 뭐 토종벌은 양봉 같은 경우에는 건데 토종벌은 이제 합봉을 하든가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양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게 노출되는 게 많고 세력도 약하고 그런데 예, 그런 부분 그렇고 예, 이제 청명이 지나가서 그거가 이렇게 되면은 수박 매개벌 입식이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4월 봉군 이제 일반적인 거에서 예, 봉군 관리하고 예, 그리고 자연분봉 이제 자연분봉을 막고 강제분봉으로 가야죠, 그죠? 예, 고구가 되고 하지가 되면 이제 도구도 막고 신앙인 경우 의외로 이 도구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뭐 망종 이때 되면 이제 서서히 말벌 방제 저기 하고 예, 이제 개미 방지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채밀할 건 채밀하고 보통 이제 5월 말이나 이제 6월 초가 되면은 정리채밀해서 이제 꽃꿀 받기 시작하는 거죠. 토종벌은 그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개용 8월서부터는 이제 딸기밭에 들어가는 매개 수정벌이죠, 그죠? 예, 딸기 하우스나 이제 여기 참외 여기 들어갈 땐 이제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키워야죠. 딸기 들어가려면은 한 4장벌 정도. 예, 그러면서 먹이도 많이 팍팍 채워야 되고, 산란도 많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8월서부터 시작을 해서, 8, 9, 예, 10월, 한 2, 3개월 사이에 빨리 세려고 혹해가 10월 말경에 딸기 하우스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입식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또 그걸 이제 월동거적 하면서, 1월 말경에서 2월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참외 하우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고, 또 이제, 예, 그래서 주문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예, 겨울벌 받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예, 먹이 저장도 많이 해야 되고, 예, 도구도 막아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겨울 먹이 사용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0월 말경이 되면은 딸기 하우스 이제 입식이 시작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산란도 많이 받아내야 되고 또 먹이도 충분히 비축되게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12월 이 입동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겨울 월동 포장이 들어가죠, 그죠? 1차. 그래서 이제 12월 중순석이 넘어가면은 이제 철저하게 월통 포장해야죠. 왜냐하면은 12월 지나서 이제 1월 중순 저기가 되면은 산란이 시작되니까 철저하게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10월 말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부지방으로는 수박이 억제 재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저게 10월서부터 거기도 들어가더라고요. 남부지방에는 수박하우스.
이런 데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남부지방에서 수박 재배 농가가 있다면은 그런 데 넣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억제 재배 하는 거 보통 15일 2주 잡으면 돼요. 대개 열흘 정도면 그 4월경에 들어가면 한 열흘 정도면 되는데 한 15일 어떤 건 한 20일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매개곤충 수정벌이 공급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매개곤충 세계적인 관심사예요,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이 많이 부족하죠. 거긴 뭐 벌이 많이 도태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최악이에요, 거기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섬 지방이나 이런 데에는 그 바람이 세기 때문에 좀 저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교미도 잘 안 되는. 우리가 그 제주도나 이런 데 저기 하면은 보면은 제주도에 그렇게 꿀이 많이 안 들어와요. 자연 꿀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저기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에 내려가는 거는 벌을 겨울벌을 이제 키워내기 위해서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 이때도 산란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 매개곤충이라 이제 보통 이게 농작물이 이제 저기 수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오히려 봉산물 수익성보다 매개곤충 수익성이 훨씬 높아요. 한 60% 정도. 이 정도 저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봉산물 수익금이라는 건 한 40%? 그 정도 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개곤충 이 저기를 보면 이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있는데 옛날 우리의 할아버지들 보면은 그 저고리 자락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호박이라는 보석 속에는 9,900만 년 전에 매개 역할을 했다는 이런 증거 자료가 있어요, 이게. 그럼 9,900만 년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연대 측정하는 거죠. 방법이 있잖아, 그죠? 그걸로 봤을 때. 그리고 보석이 되려면은 대개 이제 송진이나 이런 게 이제 오랜 기간 땅속에 묻혀 있으면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석이 될 기간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여러 가지 계산했을 때에 그 정도 됐다. 그러니까 한 1억 년이 넘은 거죠. 그 벌이 지구상에 나타난 거는 뭐 요건 조그만 요런 형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꽃가루가 이미 다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요 토종벌이죠, 그죠? 토종벌이 이렇게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중매쟁이죠, 중매쟁이, 그죠? 그래서 보면은 매개가 필요하다고 저게 수정을 시키는 방법을 이용한 기원전 1500년경 중동에서 꽃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퉁퉁퉁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멀리 날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수정을 시키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벽화 속에. 그래서 인간들도 그때서부터는 사람이 수정에 대한 걸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이면 약 3,500년이 넘은 거죠. 그죠? 그때부터 매개 저기 꽃가루가 매개 저기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그죠? 그만큼 매개곤충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 3, 4천 년 전부터 알고 그걸 이용했다 하는 거죠. 바람에 꽃가루가 날리게 만들어 가지고 수정을 시키는 거. 지금 우리는 이제 풍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바람에 날려서 하는 걸 풍매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저기 같은 경우 인공 수정하는 저기가 있죠. 유실수가 있죠. 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정을 시키기도 해요. 벼나 이런 거는 또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가 지구상에 나타난 거는 화석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기보다 더 오래됐어요. 이거보다 더 벌이 출현하기 전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매개 저기를 어떻게 했느냐? 풍매에 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은행나무는 서로 마주 봐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맺는다. 이제 옛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예요.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풍매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수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은 토종벌이 훨씬 유리해요. 전망이 아주 밝아요. 겨울철 왜냐하면 추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외 하우스나 수박 하우스, 고추, 멜론, 노지 같은 데도 아주 좋고요.
그죠? 사과자두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우리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몬드 그 가수원이 아주 뭐 그냥 끝도 없이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건 이제 전부 다 이 꿀벌이 이제 하는 역할인데 그게 이제 벌이 많이 부족해지니까 자꾸 그래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자두 저기를 넣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2016년 세계 2월 세계 4차 생태 다양성 과학기구가 보면은 전 세계에서 700여 명의 관련자가 모여서 이 저기를 평가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어요. 매개곤충이 지구상에 어떤 역할을 끼치는 거 이런 평가 보고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 됐죠, 그죠? 10년 전서부터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거의 수익성이 화분맥의 저기가 51% 저기가 되고 일반 그 봉산물 수익은 48% 정도 약 반이 넘는 거죠, 그죠? 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개곤충 경제 가치가 연 4조 원. 예. 굉장하죠, 그죠? 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연 20조가 넘는 거죠, 그죠? 예, 꿀벌의 경제적 가치가 20조 원이 넘어요. 굉장한 거죠. 이거는 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식량하고 뭐 우리가 그 주식으로 먹는 식량이나 이런 거하고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꿀벌이 없으면은 이게 매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작물의 후손을 남겨주는 건데 만약에 벌이 없어진다면 후손이 이어갈 수가 없죠. 후대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심각해요. 앞으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6조 8천. 굉장한 거죠, 그죠? 예, 그 정도가 필요하다. 22년의 한 집계예요, 이게. 예. 그래서 보면 제4차 생태 다양성 과학기구 정책보고서 요약본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정책보고서 총회 전경이에요. 16년 2월. 예, 여기서 저기 한 거 이 사진인데, 예. 굉장하죠, 그죠? 예. 지난 50년간 화분 매개체를 이용한 작물 생산은 약 300% 증가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예. 먹거리가 많이 더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일례로다가 그전에는 뭐 딸기나 이런 것 같은 하우스에 안 심었잖아, 그죠? 하우스에 안 심고 일반 노지에서만 했는데 매개곤충이 그렇게 뭐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이제 하우스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기가 매개체 이용 작물 생산이 300% 정도 더 증가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죠? 예. 근데 매개체가 16%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예. 벌과 나비, 예. 약 9% 정도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중에서 벌은 37%, 나비는 31%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예. 2016년 집계예요. 이때 이제 집계가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21년도 매개 분석에 매체 분석에 따르면은 심각하다 이거죠. 예. 각종 서식지 파괴가 되고 있고 토지 관리 소홀 뭐 이런 거, 예. 단일 작물을 너무 많이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무분별한 사용 금지, 이런 농약성, 고독성 농약 사용 이런 거, 또 기후 지구의 이상 기후 변화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농약을 아주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예. 드론 방제, 특히 드론 방제가 심각해요. 이게 우리 꿀벌이 이 데미지가 커요. 왜 그러냐면 드론 방제를 할 때는 농약 비율을 높여요. 희석 비율을 높여요. 그래야만이 돼. 예. 비율을 몇 배를 높여야 된대요. 그래야지 소독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안 된답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드론 방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식물의 수분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종류로는 기상에 의한 수분, 물에 의한 수매, 바람에 의한 풍매, 뭐 이렇게, 예. 그런 게 있고, 곤충이나 이런 걸 새에 의해서 하는 건 이제 조매, 그리고 충매, 뭐 이런 거 그죠?
수분의 방법으로는 자연수분, 인공수분, 그런 게 있고, 꽃가루 저기 갖고 착과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수정 방법이 있어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뭐 깊게 우리가 이런 부분은 깊게 안 알아도 돼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있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풍매에 의해서 되는 거죠. 소나무도 이게 이 저기가 지구상에 나타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월 말이나 5월 저기가 되면 아주 온 저기가 아주 푸랗게 되죠. 바람이 불면,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거를 소나무 꽃가루를 받아가지고 다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건 배나 이런데 인공수정 여기다 저기를 넣어가지고 푹푹 품어요. 품어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조매, 이건 충매, 요건 이제 바다, 저기는 수매. 무슨 얘기냐면 바다에도 식물이 살잖아, 바닷속에. 그죠? 그건 이제 바닷물에다 저기를 날리는 거죠. 꽃가루를. 그래서 저기가 수정이 되는 그런 거 저기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신비로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기 조건은 충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매. 곤충의 조건으로는 방화성이 우수하고 몸에 화분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꽃가루가 이렇게 충분히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야 될 것. 그리고 천적의 피해가 적을 것. 번식력이 높고 이용이 간편할 것. 번식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데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볼통만 그냥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잖아. 그죠? 이게 간편한 거죠. 그죠? 그리고 농작물이나 관리자에게 유해성이 없을 것.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언제든 이용할 수 있을 것. 가능할 것. 왜냐하면 여름이 됐든 한겨울이 됐든 갖다 넣으면은 자기가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벌은 그렇잖아. 그죠? 월동을 나다가도 벌이 필요하면 뭐 갖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번식력이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높을 것. 이 부분은 번식력이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 토종벌을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양봉은 저기가 좀 떨어지거든요. 조건이. 왜냐하면은 24도 넘어가야지 활동력이 저기 하는데 원활해지는데, 토종벌은 뭐 그렇지 않아요. 그 이하 돼도 뭐 잘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인위적인 먹이 보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분떡이라든가 고추사료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저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필요할 식물의 진화, 함께 해온 곤충이 좋다. 뭔 얘기냐면은, 같은 양봉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물봉선화나 칡꽃 뭐 이런 작은 꽃에는 양봉은 잘 안 가요. 그래서 좀 가리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토종벌은 뭐 꽃만 있으면 가는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아주 좋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해본 바로는 토종벌이 들어가면은 착과율이 더 뛰어나요. 딸기 같은 거에도 기형가가 덜 나오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주 재배 농가에서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개곤충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잖아. 그죠? 과학영농 하는데 일일이 그걸 사람이 수정을 시킬 수 없고, 뭐 딸기도 뭐 붓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참외나 호박도 예전엔 이렇게들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는 농촌에도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계절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과 병충해 증가로 화분 매개곤충이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형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막아줘야죠. 그죠? 인구 감소로 농업 인력 감소, 그래서 인건비 증가하고 있고 생산비 부담이 크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적기 이용, 가학영농 이런 거 이제 수익성 창출하는데 아주 좋을 것. 매개곤충 활동하는 시기가 아닐 때 필요한 것. 뭔 얘기냐면은 이 겨울철에 벌은 외부로 돌아다니지 못하잖아. 그죠? 못하잖아. 근데 하우스 안에서는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거 저기가 될 것. 그래서 재배 면적 확대로 한정된 시기에 많은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이 기형가가 나오는데
기형가나 이런 게 속출하는데 이걸 막아야 되니까 기형가가 나오면은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판매가 불가해지죠. 그죠? 맛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매개곤충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이 식물인데 약 20만 종 이상이 그 식물인데 그게 절반 이상이 화분 매개가 필요한 거죠. 그게 뭔 얘기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소나무라든가 은행 같은 경우는 매개곤충이 필요 없어요. 풍매로 이루어지니까. 그건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서 곤충이 그 수정해 주는 게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벌이나 나비가 해주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인류 절대 필요한 소비품 중 124종의 경제 작물 중에 87개, 그러니까 70%가 화분 매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곤충이 벌이 사라지면은 약 3분의 2가 우리 그 농산물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400종 이상의 농작물이 화분 매개곤충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굉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EU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100가지 중요 식용작물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연간 1530억. 하나로 얼마예요, 이게? 1530억 유로니까 굉장하죠. 그죠? 1209조 5천억 원이죠. 그죠? 2209조. 굉장하네요. 그죠? 연간 따지는 거예요. 2000조가 넘는 거죠. 그죠? 2000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미국을 천조국이다 그러는데 연간 예산을 가지고 따졌을 때 천조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따져보세요. 1년 예산이 그런 건데 그보다 배가 넘으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보면은 총 생산량의 식용작물 생산 그 총액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화분 매개곤충이 사라지면 농업 분야에서 연간 1,900억에서 3,100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한다. 따져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과일과 채소의 손실액은 500억 유로. 이런 거 식용기름이나 이건 볼 것도 없는 거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과수농가 대책에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꿀벌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봉산물 수익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자꾸 더 높아질 건데, 이 봉산물 수익보다 매개곤충으로 입식을 하는 저기가, 과반수가 넘는 한 60% 정도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저기가 있어요. 집계가. 매개곤충의 역사 실태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산림경제라든가 이런 데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삼국사기에도 있고,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고, 그래요. 이런 기초 자료들이, 최초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조선 숙종 땐 홍만선이죠. 산림경제 여기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1970년대 딸기하우스에 최초로, 화분 매개 조기를 했다. 충남에서 썼죠. 그죠? 거기에서 했고. 그래서 미국의 유럽 전 세계 딸기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딸기의 꿀벌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도 마찬가지. 매개곤충 꿀벌이 61%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래 우리나라는 2020년도 보면은 96,000 봉군, 16년도에는 87,000 봉군이죠. 그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박하우스 20년도에 보면 23만 2천 봉군이에요. 점진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화분 매개곤충 산업 수요 농가를 보면은, 적용 저기가 11년도에 보면은 19개 농가였는데 16년도에는 26개 이 장목으로 늘어났어요. 농가가 아니라 장목 숫자예요. 그래서 20년도에는 27개 장목으로 증가됐어요. 자꾸 이제 품목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 봉군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11년도에는 34,000. 예. 예, 맞아요. 34만 봉군. 예, 34만 봉군이고, 16년도에는 47만 봉군. 예, 대략적으로 약 48만 봉군 정도 되네요. 20년도에는, 늘어났죠. 61만 5천. 굉장하죠. 그죠? 61만 5천 저기가 늘어났고, 꿀벌이 그 중에서 67%를 차지하고, 디형벌이 29%. 예, 디형벌하고 꿀벌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게 약 3.4%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시설 채소 매개곤충 이용률이 증가하는 거는 11년도에는 48.4% 점진적으로 늘어났죠. 2020년도에는 67.2% 확대가 되었고, 예, 수박이 11년도에는 45.8%였는데, 20년도에는 92.7%로 증가했고, 토마토도 저기 11년도에는 40.4%였는데 20년도에는 84.5%로 증가했고, 참외도 마찬가지 11년도엔 81%인데 지금 이건 93%. 20년도에는 약 5년, 5, 6년 전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뭐 훨씬 더 많이 늘어났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예.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및 특용작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중에 여주, 키위, 망고, 뭐, 여러 가지 구아바, 뭐 이런 게, 파파야,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제 볼 수 있죠. 그죠? 예, 특용작물에는 토착종 이외에 수입종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주에서도, 저기가 돼요. 바나나가, 저 주변에 가까운데 하우스에서 제가 잘 아는 적인데, 바나나를 달리더니 깜짝 놀랐어요. 하우스에서 물론 하지만은,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화분 매개곤충 투입 비용은 정부 보조금이 지원돼요. 50%가 지원돼요. 즉, 30만 원에 들어가면 15%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보조해주고, 내가 15%, 50%, 15만 원 부담하면 되는 그런, 형태예요. 많이 보조가 되고 있죠. 그죠? 예. 정부도 그만큼 이제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토경재배예요. 요거는 이제 위에 이렇게 높여서 저기 시설물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수경재배고, 요건 토경. 예. 장점에는 노동력 감소가 요인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생태 보존에 유리하고 자연수분 대비 높은 착화율이 있어요. 장점은. 단점으로는 이제 적과 가다로 노동력이 상승해요. 뭐냐면은 적과가 가다하면은 이 크기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따내야 되는 그런 저기 형태가 있어요. 접과라 그러죠. 접과. 우리가 접가가 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고 그래요. 예, 벌들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꽃이 필 때에 적화제를 뿌려요. 세빈이라고 그러죠. 그거 법적으로 못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혹시 그거로 인해서 세빈을 치는 저기가 가수원이 있으면, 농가가 있으면은 증거를 남겨야 돼요. 사진으로나 이런 거를 남겨가지고 아니면 잎을 소독하고 났는데 그런 가지 하나를 잎을 몇 개 따가지고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성분 분석을 하면 되니까, 그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 처리가 가능해요. 예. 고려사항으로는 선호성이 있고, 개화 생리가 있고, 수분 환경 뭐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우리가 저기해도 몰라도 돼요. 그냥. 예, 봉건 내부의 저기는 우리가 이제 산란 일벌 숫자가, 그리고 먹이 질병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고, 일정 산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일벌 숫자가 많아야 되고, 먹이도 충분해야 되고, 병이 안 걸린 것이라 해야 되죠. 그죠? 봉군 외부에서는 주간, 야간 온도 저기가 가능해야 되고, 조도, 예. 2만 룩스 기준이죠. 그죠? 예. 그래서 농약 사용 성분 필수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 하우스에 이런 게 있나, 그리고 현지 기상 조건이나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우리가 입식을 할 때에도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로는 뭐, 예, 뒤형벌이 있고, 이건 외래종이에요. 우리나라 호박벌하고는 저기가 틀리고, 외래종 저기가 있어요, 뒤형벌이. 우리나라 호박벌이라고 그러는데, 야생 저긴데, 관리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육이 가능하도록 진화돼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뿔가이벌. 요것도, 야생이면서도 얘네들이 산란하고 하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줘요.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구멍이를 뽕뽕뽕 쉽게 얘기하면 대나무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짧게 잘라 가지고 쫙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면 그쪽에다 산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인위적으로 번식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뿔가이벌이 얘가 많은 활동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외역 활동이 아주 능력이 뛰어나요. 제일 외역 활동을 자주 하는 저기가 뿔가이벌이고, 그 다음에 동양종이고, 그 다음에 서양종. 예, 이건 이제, 얘는 뒤형벌은 화분만 이 먹이로 삼고, 꿀은 별로 저기 안 해요. 근데 얘네들 저기 관리할 때는 설탕물을 넣어줘야 돼요, 얘네도. 그래야지 안 그러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예. 성체는 꿀을 먹는데, 거의 새끼 저기는 벌들은 전부 다가 화분 저기를 먹여요. 육식을 저기 하는 건 이제 말벌이나 이런 건 육식 저기 위주고, 예. 뿔가이벌 번식 저기는 주로 저기 사과, 여기에 저기,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하우스나 여기는 안 돼요. 못 넣어요. 넣을 수가 없어요. 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나무 이런 저기 하는데, 농진청에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사육하는 방법을, 예, 교육을 시켜줘요. 자료가 있어요. 그런 자료가. 뭐, 우리 깊게 안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죠. 그죠? 예. 이런 야외, 이런 데 창고. 이거는 이제 냉장고, 폐냉장고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이렇게 갈 때나, 이런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싹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얘가 뿔가이벌이 여기서 산란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게, 잘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죠. 이제 유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하고서 여기다가 화분떡하고 화분을 뭉쳐가지고 넣어놔요. 여기다 같이. 이렇게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꽃가루, 저기를 이제 먹이로 해가지고, 크는데, 재미있는 거는 항상 입구에 있는 거는, 입구 쪽에 있는 건 수포를 산란해놔요. 꿀벌 저기는 무성생식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교미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유성생식이에요. 꼭 교미가 된, 수정이 된 저기는 암벌이 되고, 이 수정이 안 되고 그냥 한 거는 수벌이 되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 수벌이 먼저 나오게, 예, 여기 저기 산란을 해놔요. 수정 안 된 무성생식 저기 된 걸 이제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이제 얘가 먼저 뚫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얘네들 교미를 하는 거예요. 출방하자마자 교미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해요. 그런 형태예요. 말벌도 그렇게 되죠, 그죠? 네, 말벌도 그런 형태죠. 공중에서 날아서 저기 하는 건 꿀벌. 우리 이 동양종이나 이런 저기고. 이런 건 이제 즉석에서 이렇게 교미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저기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농지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활동성이 좋기 때문에 방화력이 뛰어나거든요. 얘네들이 방화는 꽃을 찾아다니는 저기가 횟수가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요. 뿔가이벌이 다른 건 안 돼도 얘는 이런 형태가 돼도 일반 사육 저기죠, 사육이 가능하니까, 예, 인위적으로. 그래서 뒤형벌은 보면은 뭐 우리 기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뒤형벌은 이 토마토나 이런데 딸기밭에도 들어가는데 저기가 기형가가 많이 나오고 착과 저기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벌 숫자가 있는 거거든요. 종이봉 저기 곽 안에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 한 100여 마리 아마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얘가 그 이 하는 게 꽃은 많이 방문해야 되거든요, 벌들이. 근데 얘는 이제 덩치는 크고, 그리고 얘는 꽃에 앉으면 몸을 부르르 떠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꽃가루가 날리는 거 이제 묻혀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바람에 수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호박벌은 뭐 서양 뒤형벌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호박, 우리 어릴 때 보면 호박꽃 안에 꽃가루, 그 호박 꽃가루가 노랗게 묻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호박벌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도 쏴요. 예, 잡으면 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박벌은 뭐 서양 뒤형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기피할 건 없고요. 예.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예. 그래서 뒤형벌의 특징으로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아주 다양해요. 저기를 군체를 이루는데 이 중에서 여왕이 있고 수벌이 있고 일벌이 있어요. 수벌이 덩치가 좀 작고 여왕벌은 크고 그래요. 예. 그래서 종류가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종류도 있고 그래요. 다양하죠, 종류가. 예. 그래서 뒤형벌 같은 경우에 사육을 하고 있어요. 10월 하순부터 교미가 이루어지고, 일반 저기가 말벌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10월 하순부터 교미가 돼요. 출방하자마자. 그러니까, 이때는 10월 하순 저기는 태어나는 벌은 거의 여왕벌이에요. 수벌 아니면 여왕벌이에요. 그래서 교미를 하고 난 후에 월동이 들어가요. 예, 그런 형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설탕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런 형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사육하는 저기가 조건이 좋아요. 왜냐하면 컨테이너에다가 꽉 차게 거기다 채워놓고 아주 좁은 공간에 많은 저기를 사육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는 분들도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월동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건을 이제 벌하고 똑같은 거죠. 일본어 꿀벌하고 월동을 시켜야 되는데 외부 활동을 못 하니까. 근데 얘네들도 이제 집어넣으면은 그 안에 조건이 따뜻하고 꽃도 있고 그러니까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화분맥에 이용 하는 그런 형태도 그래요. 보면은 뭐 다 뒤형벌, 예, 유충 관리는 이렇게 저기 안에 보면 이렇게 산란을 해놔요. 예, 벌 집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예. 그래서 산란을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벌이 태어나고 하는 게 하우스 안에서 조건이 안 맞아요, 잘. 그래서 많이 안 태어나. 예, 새로운 벌이 자꾸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 기간이 짧아요. 벌은 항상 수명이 있는 거거든요. 수명이 있는데 우리 벌도 뭐 저기 하면은 뭐 유밀기에는 50일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50일이지만은 활동하는 기간은 한 35일, 예, 40일 이 정도밖에 안 돼. 유봉은 밖에 안 나가니까. 예, 그러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우스 안에서 태어나는 벌이 죽는 벌보다 같은 숫자라면 오래 가는데 작아요. 얼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교체해 줘야 돼. 그래서 뭐 한 달 조금 더 저기 하니까 보통 한 5, 6개월 저기 딸기밭에 넣으려면 한 4번 정도, 많으면 5번도 넣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돈 10만 원 갈 거예요. 8만 원에서 한 돈 10만 원 정도 갈 건데 4번이면 한 40만 원이잖아, 그죠? 그렇게 봤을 때에 결코 토종벌 입식료보다 싸게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착과율이 떨어지고, 예, 착과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뒤형벌보다 우리 토종벌 하면은 저기가 수정이 잘 되기 때문에, 예, 기형가가 안 나오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거 그거죠. 예, 착과율도 좋고 기형가가 없다. 뒤형벌은 아무래도 기형가도 많이 나오고 착과율도 떨어지고 딸기 같은 건 많이 달리는 게 좋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언급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20년도 이용량을 보면은, 예, 수박 뭐 이런 거 저기에서 봉군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보면은 이제 사용률이에요. 이건 수박 전국 이게 이 농진청 자료예요. 2020년도 자료인데, 예, 그래요. 봉군 수로는 수박은 23만 2천 봉군, 그리고 딸기는 9만 6천 정인데, 지금은 이게 이것도 한 15만, 20만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토마토에는 이제 이거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토마토는 전량, 저기로 들어가요. 14만 9천 저기 통인데, 이거는 이제 D형벌로 들어가요. 참외는 이제, 주로 이제 꿀벌이 들어가고 있고, 멜론도 그렇고, 양파, 이거는 여기는 안 들어가요. 꿀벌이 안 들어가고 파리류나 이런 게 들어가고 망건 들어가고 사과, 이런 사과 같은 데는 이제 뿔가이벌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노지니까, 그렇게 해요. 일단 벌이 부족하면은 기형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2020년도 매개곤충 총 저기는 봉군 수는 61만 5천. 상당히 큰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양파, 저기로 보면은 벌 종류로 보면은 꿀벌, 그렇죠, 그죠? 수박에는 이용 불가해요. 대형벌이 안 돼요. 딸기에는 이제 되는데 그렇고 뿔가이벌은 이용 불가해요. 단 사과나 이런 노지에서만 가능해요. 그런 거고 토마토는 이용 불가고 꿀벌은 전부 다 D형벌이 필요하죠. 그죠? 참외도 이용 불가, 꿀벌이 들어가야 돼. 멜론도 같이 저기 해도 돼요. 그리고 망고는 이제 D형벌이 훨씬 많네요. 그죠? 사과도 저긴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노지에 키워야 되니까 그렇고,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꿀벌이 이용되고 있고, 이건 안 되고, 감도 거의 그렇고, 자두, 일부 자두적이고, 블루베리는 이제 오히려 D형벌이 많네요. 그죠? 고추, 이것도 D형벌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산딸기는 꿀벌적이고, 파프리카는 꿀벌이 안 되고, 그래요. 왜 안 되느냐? 무밀꽃이거든요. 꿀이 안 나온다 얘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꿀이 안 나오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밀꽃이거든요. 꿀이 안 나오고 화분만 나오는, 꽃가루만 생산되는 그런 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16,000 저기가 혼합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16,000도 꿀벌이 16,000통이 그대로 저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D형벌이 그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같이 쓰는 경우는 고추 같은 경우도 이제 혼합을 쓰는 거 저기죠. 혼합을 쓰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화 시기별로 보면은 겨울철 딸기, 수박, 참외, 이런 보면은 수박, 참외, 멜론, 사과, 배, 키위 이런 거고, 가을에는 고추, 토마토, 참외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기간별로는 단기, 짧은 기간 한 2주 정도 쓰는 건 수박, 멜론, 사과, 배, 요건 한 2주일 정도만 쓰면 돼요. 장기는 이제 딸기, 토마토, 참외, 그리고 애호박 같은 경우는 장기 쓰는 거고, 우리가 참고로 이런 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딸기, 그러면 한 5, 6개월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가격 책정을 하거나 벌을 몇 매로 넣을 건가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는 저기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꽃 특성에 따라서 분리되는 게 무밀작물, 이런 거, 무화분 작물, 배 같은 경우에는 이 꽃가루 저기로 해서 그냥, 또는 뭐랄까 물에 타서 쓰기도 하고 바람에 해가 붓으로 쓰기도 하고, 배는 그래요. 양성화, 그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단성화, 단성화는 단일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D형벌하고 백꽃, 그리고 무밀 이런 거는 D형벌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매개곤충 봉군 준비하는 건 겨울 개화작물로는
이런 게 있고, 이름분 계화작물 있고, 단기 계화작물이 있고, 장기 계화작물이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딸기, 수박 등 매개곤충 이 월별 관리로는 이렇게, 겨울 작물은 여기에서 이제 한 3월 저기를 겨울로 보는 거고, 그런 거죠. 여기도 이제 겨울 저기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나중에 다운받다가 받거나 이래서 참고로 보관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봄작물 그거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봉군 몇 장벌로 넣을 건가 하는 거는 딸기, 수박, 참외 좀 틀려요 다. 그래서 여긴 많이 장기간 써야 되니까 안에 매수가 많은 게 좋고, 수박은 그냥 한 보름 정도 쓰는 거니까 2주 정도 쓰는 거니까 그렇고, 열흘에서 10일에서 14일 정도 저기 돼요. 그리고 참외는 이제 한두 달 쓰는 얘보다 짧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가격으로 따지면은 마리수 가격 하고 그러니까 한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요게 저기가 되고, 이건 6만원에서 10만원, 여기서 한 10만원 정도 돼요. 제가 넣을 때도 한 10만원 그랬는데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는. 그래서 요거는 15만원에서 20만원 참외 저기가, 그래. 투입 기간은 약 5개월, 5, 6개월, 7일에서 14일, 수박은 약 3개월, 참외는 약 3개월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경우엔 여기 왕이 있어야 돼. 수박은 왕이 없어도 무왕군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은 먹이장이나 이런 거 기존 먹이장이 비축되어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사행액 또는 이 고체 사료 넣어야 되고 화분떡 넣어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돼요. 전부 다 관리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수박은 한번 들어갈 때 한 2주 정도니까 한 번 넣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장기간 저기 하는 데는 수시로 점검해서 넣어줘야 돼. 떨어지면 넣어줘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준비를 해서 하고, 임대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주니까 임대했을 때의 이런 비용도 첨부해가지고 같이 계산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고,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나중에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 저기가 있고, 딸기는 될 수 있으면 임대하지 마시고, 여기 수박은 100% 임대고, 참외도 이제 이 기간이 한 2달 정도 되니까 임대도 괜찮아요. 근데 딸기는 될 수 있으면 임대하지 마세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임대할 경우에는 이런 걸 우리가 공급하고 우리가 관리해 주겠다 하는 걸 인지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 같은 경우, 임대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항상 너 투입해 줘야 된다는 걸 해서 재료를 우리가 공급해 주고 금액을 받으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수정벌하고 농약 관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